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도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도덕 11강 마음의 평화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통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있는데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말미암은 경우와 의지와 무관한 경우, 외부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내부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고통은 삶에 대한 성찰과 자기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고치며 어려움을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인격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어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히 맞서야 하며 긴 유배 생활을 가난한 백성의 삶을 기록하고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은 정약용, 소아마비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 남편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한 프리다 칼로, 뼈가 계란 껍데기처럼 쉽게 부서지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나 200번이 넘는 골절을 겪으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 유명 강연가가 된 숀 스티븐슨처럼 고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도전의식과 적극적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을 만나 외로움과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희망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희망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 또는 그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는데 개인의 삶에 의미와 용기를 주고 개인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협력하게 하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망에는 직업, 진학, 자아실현 등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삶을 의미있고 행복하게 하는 개인적 차원의 희망, 복지, 안전가치, 사회 구성원이 화합해 밝은 사회를 만들게 하는 사회적 차원의 희망, 현실 세계를 넘은 이상 세계에 관한 희망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초월적 차원의 희망 등이 있고요.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과 자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감정 발산을 멈추고 자기 몸의 변화 관찰하기, 객관적 관점에서 자신과 상황을 반성하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긍정적 반응하기 등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지나치거나 헛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원망과 증오를 버리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요. 또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외부 자극을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며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해 마음을 훈련하고 명상, 여행, 독서, 음악 감상, 감사일기 쓰기, 종교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봐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고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외부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고통은 없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고통은 외부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고 내부의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 고통은 정신적 고통과 감정적 고통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됐죠. 고통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번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항상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잘못됐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 고통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정답이죠.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통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축구 연습을 하다가 허벅지가 다쳤다면 이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생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때문에 발생한 고통은 내부의 원인에서 비롯된 고통이다. 이것은 잘못됐죠. 잘못된 제도나 관행 때문에 생기는 고통은 외부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일기에서 알 수 있는 고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2000년 11월 13일 오늘도 친구와 다투었다.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하길래 충고를 해주려 했는데 말하다 보니 친구를 비난하고 있었다. 친구는 몹시 화를 냈고 절교를 선언했다.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고 외롭다. 앞으로는 친구에게 상처를 줄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자, 이 제시된 일기에서 글쓴이는 친구와 다툰 일을 통해 미안함과 외로움이라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을 삶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있죠.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의 고통은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고통을 대하는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고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피하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번 자신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을 찾아가 우월감을 느낀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자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을 대할 때는 고통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번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을 때는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 이것이 정답이죠. 개인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통도 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도 많습니다. 이때는 가족, 이웃, 사회의 도움을 청해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4번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 모르므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잘못됐죠. 5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고통을 대하는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시험 성적이 떨어져 고통스러우면 미리 시험에 대비해 공부를 한다.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 고통스럽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 운동을 하다 몸을 다쳐 고통스럽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자, 이것은 자신이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개선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1번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토로한다. 자, 이것은 제시된 글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2번 다른 데 관심을 돌려 고통을 던다. 자,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고통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통에 맞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번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자, 이것이 맞죠. 4번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을 만난다. 이것은 제시된 글과는 거리가 멉니다. 5번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한다. 자, 이것도 제시된 글과는 거리가 좀 있죠.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도덕 11강 마음의 평화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